미국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서 온프레미스와 데이터 센터를 같이 반반 섞어 쓰는 방향으로 가닥이 바뀐 방향성에 뒤바뀐 국내 수혜 기업들의 운명은? 이 질문 하나로 오늘 판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미국 사막 한가운데 전력 엄청 먹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쭉쭉 들어선다. 그러면 초고압 변압기, 전선, 송전망, 전력기기 회사가 전부 대박 난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반전이 나옵니다. AI를 전부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절반은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고 절반은 기업 건물 안에서 직접 돌리는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예전에는 회사들이 우리 AI 비서는 서울, 강남의 초대형 사무실에 다 모아놓고 원격으로 부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회사 기밀을 밖으로 보내기가 무섭습니다. 병원 환자 정보, 금융거래 정보, 반도체 설계도, 공장, 생산 데이터 이런 걸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면 불안하죠. 둘째,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볼 때마다 멀리 갔다 오면 공장 로봇이나 금융 시스템처럼 0.1초가 중요한 곳에서는 답답합니다. 셋째, 전력 문제가 터졌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3년보다 165% 늘 수 있다고 봤고 IEA는 2030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약 945TWh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 몇 대 더 켜는 수준이 아닙니다. AI 서버는 전기 먹는 괴물입니다. GPU 하나가 700W, 1000W씩 먹습니다. 이걸 수천 개, 수만 개 꽂으면 작은 도시 하나가 먹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리 꺼낸 카드가 바로 AI 팩토리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그록 같은 AI를 꼭 외부 클라우드에서만 쓰지 말고 회사 안에 작은 AI 공장처럼 설치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온프레미스입니다. 냉장고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예전엔 모든 음식을 대형 냉동창고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반찬까지 멀리 있는 냉동창고에서 꺼내오려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냉동창고도 쓰고 집 안냉장고도 같이 쓰라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 때문에 수혜주의 순서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기존 대형 데이터 센터 시대의 대표 수혜주는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345kV, 765kV 같은 거대한 전력 장비에서 강합니다. 미국에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리액터로 약 7,870억 원 규모 수주가 나온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에는 전기가 지나가는 길, 즉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230kV 초고압 전력망 구축에서 약 1,000억 원 규모 수주를 따낸 전선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커진다, 전력망 커진다, 변압기와 전선 좋다였습니다. 그런데 온프레미스가 섞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이 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주는 여전히 큽니다. 다만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초대형 송전망, 한방에서 건물 안전력 시스템과 냉각 장비로 더 넓게 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안에 AI 서버를 들이면 그 순간부터 작은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서버만 사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정전라도 꺼지면 안 됩니다. 전압을 낮추고 나눠줘야 합니다. 열을 식혀야 합니다. 즉 UPS, ESS, PDU, 수배전반, 배전변압기, 정밀공조, 액침 냉각이 전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LS일렉트릭이 확 튀어나옵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한방보다 건물과 공장 안에서 전기를 나누고 제어하는 쪽에 강합니다. 북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서 1,100억 원 규모 수주가 있었고 북미 데이터 센터에 약 1,703억 원 규모 수배전반과 배전변압기 공급 계약도 나왔습니다. 온프레미스 시대에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은 도시 전체로 가는 고속도로를 까는 회사입니다. LS일렉트릭은 내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갓집 콘센트까지 전기를 나눠주는 회사입니다. AI가 거대한 외곽 물류센터에만 있으면 고속도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AI가 각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콘센트, 배전반, 차단기, 비상전원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AI 서버는 똑똑한데 너무 뜨겁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좁은 방에 전기난로 수십 대 켜놓은 느낌입니다. GPU 서버가 늘어나면 공냉,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냉각 시스템이 핵심으로 올라옵니다.
GST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GST는 반도체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AI 서버 발열을 잡기 위한 액침 냉각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액침 냉각은 쉽게 말해 뜨거운 서버를 특수한 액체 욕조에 담가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치 라면 냄비가 너무 뜨거우면 찬물에 담가시키는 것처럼 서버를 액체로 직접 식히는 겁니다. 신성이 엔지도 데이터센터 공조와 클린룸, 정밀 냉각 쪽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온프레미스가 퍼지면 대형 데이터센터 하나에만 냉각 장비를 넣는 게 아닙니다. 병원, 공장, 금융사, 연구소, 대기업 사옥마다 작은 서버룸이 생기고 그때마다 냉각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기 넣는 회사도 좋지만 열 식히는 회사는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별로 결론을 딱 나눠보겠습니다. 발전, 원전, 가스, 태양광, 풍력은 유지해서 소폭 플러스입니다. AI가 어디 있든 전기는 더 먹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은 큰 방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송전, 초고압 전선은 플러스 유지지만 기대치는 조금 조정입니다. 효성중공업, 대한전선은 여전히 수주가 크지만 모든 AI가 초대형 데이터센터로만 몰린다는 그림은 약해집니다. 변전과 전력 인입은 추가 수혜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이 강합니다. 특히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변압기 수요, 데이터센터, 전력망 투자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부 전력 시스템은 강한 추가 수혜입니다. LS일렉트릭,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연결됩니다. UPS와 ESS는 AI 서버의 보험입니다. 정전이 나면 데이터가 날아가고 공장이 멈추고 금융거래가 꼬입니다. 서버 반도체는 플러스 유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GPU 안에 들어가는 HBM 때문에 계속 중요합니다. AI 서버가 대형 데이터센터에 있든 회사 내부에 있든 HBM은 필요합니다. 마지막 냉각은 최대 추가 수혜입니다. GST, 신성이엔지 같은 기업은 온프레미스가 퍼질수록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순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위는 LS일렉트릭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온프레미스 혼합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대형 데이터센터에도 들어가고 기업 내부 전력 시스템에도 들어갑니다. 배전변압기, 수배 전반, 전력 제어, 마이크로그리드, 이 모든 키워드가 온프레미스와 맞물립니다. 수주도 숫자로 보입니다. 1100억 원, 1703억 원 같은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주가 나왔고 전기를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넣고 나누는 회사라는 포지션이 너무 좋습니다. 비유하면 LS일렉트릭은 AI 시대의 두꺼비집, 멀티탭, 비상전원보험을 파는 회사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그냥 옆에 따라붙는 장사입니다. 2위는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데이터센터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여전히 엄청난 전기를 먹고 미국 전력망은 노후화됐고 초고압 변압기 공급은 부족합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변압기 수요,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서 대표주자로 꼽힙니다. 온프레미스가 늘어도 결국 전력망 업그레이드는 필요합니다. 고속도로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고속도로와 골목길이 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3위는 GST입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입니다.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이 전력이라는 큰 길을 잡았다면 GST는 열이라는 진짜 병목을 잡고 있습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먹는 순간 열을 뿜습니다. 이 열을 못 잡으면 서버를 못 늘립니다. 액침 냉각, 순행, 정밀 냉각은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GST는 전력기기 내영주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실제 매출화 속도와 고객사 확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볼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LS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센터 수주가 1000억 원 단위에서 계속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수주 잔고와 영업이익률이 계속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GST는 액침 냉각이 전시회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 대형 고객 매출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AI 데이터센터 수혜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2막이 시작됐습니다. 1막의 주인공은 초고압 변압기와 전선이었습니다. 2막의 주인공은 전기를 건물 안으로 나누는 회사, 정전을 막는 회사, 그리고 열을 식히는 회사입니다. AI가 클라우드에만 살던 시대에서 회사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AI 서버를 많이 팠냐가 아니라 누가 AI 서버가 먹을 전기를 넣어주고 꺼지지 않게 지켜주고 터질 듯한 열을 식혀줬냐. 그 답에 가장 가까운 국내 기업은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GST입니다.